안녕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이해 강의를 맡게 된 희망제작소 오지은입니다. 오늘은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랑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이해 이렇게 두 파트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참여예산 들어보긴 하셨죠?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설명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어를 그냥 풀면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누구나 예산 편성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엔에서는요, 주민 참여 예산을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영국의 사회혁신기관인 영 파운데이션에서는 이 주민참여 예산이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혁신 중 하나라고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혁명 모델로 주민참여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민참여 예산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198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브라질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기존 정부의 불신과 불만이 되게 높은 상태였어요, 브라질이. 그때 노동자당이었던 두트라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시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포르토알레그레시가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거주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시민의 3분의 1이 도시 외곽에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 예산이라는 거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죠. 시민들이 직접 이 적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지금 약 30년 넘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히 이제 브라질을 넘어서 현재는요, 전 세계 3,000개 지역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보면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브라질과 같이 재정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던 선진국에서는 왜 주민참여를 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투표일에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권한을 갖고 시정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민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 무관심함은 시민들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하나의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맞물려서 사회발전 패러다임 변화도 같이 맞물려서 주민참여에서는 공모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동안 이제 경제성장이 제일 최고의 가치로서 거의 전 세계에서 경제성장 하면서 달려왔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던 거죠. 부가 분배되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권위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서열도 수직적으로 되고 경쟁은 더 강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제 소통과 합의에 의한 그리고 생활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확산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불안과 그리고 한계 안에서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형태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대안적 형태가 고려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현재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협치라고 하죠. 거버넌스라는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확산되는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진행하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성, 두 번째는 권한부여,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참여예산 제도가 변화될 때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개방성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주민참여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제안하고 싶다면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권한부여는
이제 하는 것만큼 권한도 받는다는 거죠. 단순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가 이제 나중에 시민주권하고 맞물리게 강화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입니다. 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원하면 관련 절차나 회의 내용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투명성이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일이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국내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전에 브라질 포르투갈 알레그리시에서는 1989년도에 시작했죠. 저희는 2002년도에 그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운동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2004년도에 그 조례제정 운동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 들어가게 된 건 2005년 지방제재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 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39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된 계기, 촉매제가 된 거는 2011년도에 지방제재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전국 의무화가 됐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을 실수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바뀌게 되면서 전국에서 모두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2011년 3월에 이제 의무화되기 전에 앞서서 민선 5기 자치단체장 공약으로 했었던 뭐 서울 은평구나 성북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하고 이 준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0만 인구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14년 5월, 2015년 5월, 그리고 2018년 3월까지 지방제재법은 계속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개정이 되냐면요.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를 의무화해서 더 다양하고 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행정에서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 첨부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운영 과정의 평가를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른 절차와 제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점점 개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는 이제 국민참여예산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여예산 이제 운영체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되게 간단한 운영체계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이게 가장 기본 단위거든요.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에요. 동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제안서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검토하게 되고 심의하게 되고 그 사업 내용을 숙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숙성된 사업 내용들은 주민총회에 올라가서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하면서 최종 확정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확정된 내용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이게 시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 단계의 과정은 연구회나 지원협의회와 같은 지원하는 단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총회까지 끝나고 예산 편성되고 심의 확정되면 전체 1년의 과정을 이제 평가하고 다시 그 다음에 지역회에 돌아가는 이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흥시 참여예산 추진 일정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크게는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의견 수렴 단계, 예산 의결 단계, 평가 환류 단계. 이게 1년 동안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 단계는 지금 선생님들 교육 듣고 있는 이 시점, 3월까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고, 그리고 지역회의 위원을 뽑고, 그리고 연구회를 뽑고, 이렇게 추진 주체를 구성하는 게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팅을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시작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많이 접수해주세요. 이런 홍보와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신 이런 교육을 동에 찾아가기도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예산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시민들한테 올해 참여예산 시작합니다 라고 알리게 되면요. 이제 주민분들은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그게 제안 접수 시기예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연중 상시로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 기간이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때 접수해 주시는 거는 그해
이거를 이제 검토하고 심의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1월, 3월 지나서 접수해 주시는 거는 그 다음 참여 예산, 그 다음에 참여 예산에서 같이 또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연중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된 사업들은요, 동 자체 그 동과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요. 이제 그 다음 걸친 건 부서 검토, 그리고 사업 속성, 사전 심사, 그리고 예산 적정성 검토까지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의 과정을 걷고 최종 주민총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주민총회에서 이제 시민들이 투표해 주셔서 우선순위가 쭉 결정이 되면요. 최종 심의한 걸 바탕으로 예산안, 시 예산안이 편성 최종되면 이제 의회에, 시의회에 보내게 되고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및 확정을 11월, 12월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참여 예산 예산 편성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평가하고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잘 됐는지 피드백하는 과정 거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올해 편성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건 그 다음에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결과 모니터링까지 그 다음에 쭉 상시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